안녕하세요. 계량경제학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경제학자들이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미래를 살짝 엿보는 비법, 바로 이 자기회귀 모형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까 합니다. 뭐 수정구슬 같은 게 아니고요, 순전히 데이터만으로 미래를 읽는 방법인데 어떠세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아니 대체 미래를 어떻게 예측한다는 거지?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요. 자기회귀 모형의 심장부, 그 핵심을 들여다볼 거고요. 이걸로 끝이 아니죠. 실제 미국 GDP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예측을 한번 해보는 실전 훈련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무기 ARP 모델까지 딱 장착해보고요. 마지막엔 오늘 배운 내용 핵심만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법. 점성술이나 예언 같은 거 말고요. 과학의 영역에서 우리는 과연 미래를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내년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될까? 아니면 다음 분기 주가는 오를까 내릴까? 정말 궁금하잖아요. 경제학자들은 바로 이런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과연 어떤 방법을 쓸까요? 당연히 점을 치는 건 아니겠죠. 그 비결은요, 사실 아주 강력하면서도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데 있습니다. 바로 과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오늘 날씨를 예측할 때 뭘 가장 먼저 보죠? 바로 어제 날씨잖아요. 경제 다 똑같습니다. 어제의 경제 상황이 바로 오늘의 경제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죠. 자, 이 직관적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아주 정교한 모형으로 탄생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과거가 미래를 말해준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회귀 모형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 AR 원모형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설계도를 같이 한번 뜯어보시죠.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수식, 이게 바로 자기회귀 모형의 심장입니다. 와, 보자마자 복잡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사실 무슨 뜻이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오늘의 값, YT는 말이야, 어제의 값, YT 빼기 1에다가 어떤 영향을 좀 받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예상 못한 어떤 충격, UT가 살짝 더해져서 만들어진 거야. 바로 이 말을 그냥 수학 기호로 멋있게 써놓은 것뿐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부품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품, YT입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오늘의 값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의 GDP 성장률이라던가 오늘의 주가 같은 거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바로 그 미래의 값, 그게 바로 YT입니다. 다음은 YT1, T에서 1을 뺐으니까 이건 뭘까요? 네, 바로 어제의 값입니다. 한 시점 바로 전의 값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데 사용할 가장 중요한 정보, 말하자면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베타1, 비타1, 이게 진짜 핵심적인 연결고리입니다. 어제의 값이 오늘의 값에 대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그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만약에 이 베타1 값이 크다, 그럼 어제 있었던 일이 오늘까지 아주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UT, 이건 우리가 보통 오차항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예측 불가능한 깜짝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 데이터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오늘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런 새로운 충격들 말이죠. 갑작스런 정부 정책 발표라던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좋습니다. 이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이 모형이 진짜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한번 직접 봐야겠죠? 실제 미국 GDP 성장률 데이터를 가지고 이 모형을 실전에 한번 투입해 보겠습니다. 자, 연구자들이 실제 미국 GDP 성장률 데이터를 이 모형에 넣고 컴퓨터로 계산을 쫙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베타 0, 베타 1은 약 1.95가 나왔고요. 우리가 아까 핵심 연결고리라고 했던 베타 1, 베타 1은 약 0.341이 나왔네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전 분기 성장률의 약 34.1% 정도가 다음 분기 성장률에까지 영향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꽤 구체적이죠? 자, 이제 진짜 예측을 해볼 시간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우리가 2017년 4분기 성장률을 예측하고 싶다고 해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값, 그러니까 2017년 3분기의 실제 성장률이 3.1%였거든요. 이 숫자를 방금 우리가 얻은 수식의 YT-1, 즉
어제의 값자리에 그냥 쏙 집어넣기만 하면 끝입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1.95 더하기 0.341 곱하기 3.1.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짜잔! 정확히 3.0%가 나옵니다. 어떠세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렇게 복잡하고 알 수 없던 경제 현상을 단 하나의 과거 데이터랑 이 간단한 수식 하나만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미래 예측치로 딱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미래를 예측하는데 꼭 바로 어제 데이터 하나만 봐야 하나? 그저께나 지난주 데이터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걸까?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질문이죠.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때로는 어제뿐만이 아니라 그저께, 심지어는 한 달 전의 정보까지도 오늘의 값을 예측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이 분석 도구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이 ARP 모형입니다. 여기서 알파벳 P가 의미하는 건요,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몇 개나 참고할 거냐 그 개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AR1이 딱 어제, 하루치만 봤다면 ARP는 어제, 그저께, 그그저께 이렇게 P일치의 과거 데이터를 전부 다 끌어와서 훨씬 더 똑똑하게 예측을 해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주식 수익률을 예측해 본 결과인데요. 다른 건 다 괜찮고 여기 R제곱이라고 써있는 값에만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R제곱은 모형이 얼마나 설명을 잘하는지를 나타내는 성적표 같은 거거든요. 보시면 과거 데이터를 하나만 쓴 AR1에서 4개를 쓴 AR4로 갈수록 R제곱 값이 조금씩 커지긴 하죠. 근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데이터를 많이 썼는데도 R제곱 값이 고작 0.00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바로 주식시장처럼 변수가 너무 많은 곳에서는 과거 데이터만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건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아주 강력한 예측 도구를 하나 장착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드리고요. 이 도구를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이 도구의 한계는 무엇인지까지 명확하게 짚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자기회귀 모형의 핵심 철학은 아주 간단합니다. 과거가 미래를 예측한다. 둘째, AR1은 바로 어제 딱 한 시점 전의 과거만 보고 예측하는 거고요. ARP는 P개의 과거 데이터를 모두 활용해서 더 정교하게 예측하는 모델이라는 거. 그래서 GDP나 주가처럼 시간에 따라서 쭉 변하는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건 정말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 모형이 무슨 미래를 보는 수정구슬처럼 만능은 절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건 결국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미래의 지도를 그리는 것과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길,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나 팬데믹 같은 그런 종류의 충격은 이 지도로는 절대 예측할 수가 없다는 아주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학자들은 과연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또 어떤 놀라운 도구들을 개발하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